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낮에는 평년보다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조금 차갑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8도로 영하권 보이는 곳 많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7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두꺼운 패딩은 옷장 속에 넣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도 큰 추위 없이 기온 오름세에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15도 선을 웃돌며 평년보다도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비 소식이 잠깐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3일절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에이펙 고위관리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면서 올가을 에이펙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본행사 준비도 이제부터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머물게 될 호텔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고 국제미디어센터 조성과 정상회의장인 하이코 리모델링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올가을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이 호텔은 오는 9월 완공 예정으로 1,700억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문 호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이 넓은 객실은 국빈용 특별실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디자인의 방향은 한국적인 전통미를 고려하였으며 서비스 시스템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운영합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PRS를 준비 중이며 각국 정상과 기빈들을 프리미엄 서비스로 모실 예정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11개 호텔이 25개국 정상들과 세계 10대 CEO가 머물 숙소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4곳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도 정상회의장 조성 사업이 다음 달 시작될 예정이고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의 국제 미디어 센터와 야간 경관 개선 등 4개 분야 사업에 총 6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 회의장인 화백 컨벤션 센터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요. 내외신 기자들을 위한 미디어 센터도 새롭게 조성을 합니다. 또 경제인들을 위한 박람 회의장, 전시장도 준비를 하고 특별히 정상용 숙소인 PRS를 조성하는 데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정해진 국립경주박물관도 연회장과 공연장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라 금관 특별전시회를 통해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지금 신라 금관이 5벌이 있는데요. 5개의 금관을 저희가 모두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고 신라의 역사 문화와 그다음에 우수한 신라 황금 문화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는 에이펙 범시도민 지원 협의회도 출범시켜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에이펙 지원과 자원봉사, 문화, 관광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국회 지원특위가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관광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한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무직 청년으로 현금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1시간 만에 붙잡혔는데 빚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새마을 금고입니다. 그제 오후 3시 반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백팩을 맨 젊은 남성이 금고로 들어갑니다. 3분 뒤 태연하게 걸어 나오더니 손에 든 가방을 둘러매고 바로 옆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이 남성은 금고에서 예금 상품을 상담받는 척하다 창구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4천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금고에는 직원 2명뿐이었고 청원 경찰은 없었습니다. 문을 닫길래 왜 저리 일찍 닫지? 그래서 우리도 이상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보기만 봤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들이 막 오더라고요. 경찰에 따르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은 500m 떨어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4층 건물 옥상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색을 벌여 1시간 만에 남성을 긴급 체포했고 가져간 현금도 찾았습니다. 남성은 무직 상태로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최근 소규모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같은 현금 취급업소에서 강도나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비가 허술한 금융기관 등의 비상신고 체계를 점검하고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 후원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군부대 5곳의 통합 이전지 최종 발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 군위 세 지자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최종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에 나올 전망입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포를 입은 강영석 상주시장이 향을 피우고 큰절을 올립니다. 대구는 삼남 국토 방위의 거점으로서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주가 그 역할을 물려받으려 하니 조선시대 유생들이 왕에게 올린 집단 상소문 만인소처럼 대구 군부대 유치를 염원하는 상주 시민의 뜻을 담아 만인소 봉소 의례를 올린 겁니다. 상주 만인소에 서명한 시민은 모두 1,781명, 만인소를 모두 펼쳤을 때 길이는 무려 173m에 달합니다. 시민들의 발길은 대구 군부대 앞까지 향했습니다. 통합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상주가! 땅이온! 제2작전사령부와 54단 등 이전 대상 군부대 5곳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상주시의 군인 지원 정책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국군 창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는 대구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종 이전지 선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치전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국토 중심에 위치해 후방뿐 아니라 수도권과 전방 지원이 가능하고 3군의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와도 가까워 전략적 요충지인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상대 도시보다 시공간적으로 전방 지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나 또는 형평성 면에도 상주로 이전하는 것이 34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과학화 훈련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고 다른 후보지보다 저렴한 공시지가, 밀리터리 타운과 민군 상생타운이 들어설 위치가 도심과 가까운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 군도 미래 환경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확장 가능성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은 상주가 가진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주시는 특히 행정통합을 위해 경북 북부권 여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대구시가 군부대의 상주 이전을 통해 북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 군위 세 지자체는 다음 주 화요일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최종 발표는 다음 주 목요일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이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된 지 첫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포항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올해 면허증 적성검사 갱신 대상자는 1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면허 시험장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방문자가 몰린다며 대기 시간이 평소 30분에서 4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 상반기에 면허증을 갱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대구시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3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작은 집 안에 쓰레기가 빼곡하게 쌓였습니다. 이 집에는 3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방치가 된 거는 4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집이 이제 방치가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버거워 집 안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1년 전 청소업체를 불러 집을 정리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성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상황인데 방치가 되고 있고 우울증이 있어서 혼자서 이겨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청받은 관내 공무원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어지러운 방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렇게 고립 은둔 청년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을 직접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한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이웃이나 가족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고립 은둔형 위기 가구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용역을 의뢰해 처음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대구에서 생활하는 고립 은둔 청년은 2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19살에서 39살 이하 청년 58만 4천여 명 가운데 3.6%입니다. 고립 은둔 위험이 있는 청년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4만 6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 수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대게 성수기를 맞아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우려되면서 해양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울진해경은 축제 등 대게 수요가 늘면서 불법 포획된 암컷 대게를 수입 유통 중인 일본산 암컷 대게로 속여 파는 사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중 포획이 금지된 국내산 암컷 대게가 일본산 암컷 대게와 혼합되면 단속이 어려운 만큼 포획 과정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의무부사관 1호 부부인 손종목, 엄문영 상사는 어제 헌혈의 집 포항센터를 찾아 부부 합산 100회 헌혈을 하고 대한적십자사 헌혈 유공장 금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헌혈은 소속 부대인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에도 전파돼 지난해 1,40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 혈액원의 혈액 보유 일수는 4.31분으로 적정 보유량 5위를 밑돌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 지역은 경주시 동천동을 포함한 10개 읍면동으로 내구 연한이 지난 노후 계량기 5천 개를 순차적으로 교체합니다. 이번 사업은 상수도 노후 계량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상수도 급수와 정확한 수도 사용량 검침을 위해 시행됩니다. 생물 다양성과 지질 유산을 보유한 울릉 나리마을이 유엔 관광청의 제5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 사업에 한국 대표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울릉군은 칼데라 분지의 자연 경관을 활용한 트레킹 코스 개발과 나리 자생식물을 이용한 음식 브랜드화, 눈꽃 축제 등의 관광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부터 낮에는 평년보다도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공기가 조금 차갑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8도로 영하권 보이는 곳 많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7도 안팎까지 기온이 껑충 오르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내외로 커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두꺼운 패딩은 옷장 속에 넣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도 큰 추위 없이 기온 오름세에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낮 기온은 15도 선을 웃돌며 평년보다도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여전히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구미는 영하 5도로 어제보다는 낮은데요. 낮에는 대구 16도, 구미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과 문경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도 안동과 문경 모두 14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3도로 출발해 낮에는 16도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다가오는 3.1절 연휴에도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